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오래전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도 어느 날 문득 이미 끝난 일, 이미 지나간 사람,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왜 지금 이게 떠오르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그 장면에 한동안 머뭅니다. 이런 경험 요즘 더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밤이 되면 조용해질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너무 매여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약해진 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늘어나는 건가? 하지만 베르그송은 이 현상을 약함이나 퇴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가 떠오르는 이유를 기억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시간의 성질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은 시계처럼 앞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베르그송은 이 생각이 사람의 실제 경험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끊어져 있지 않고 겹쳐져 있으며 겹쳐진 채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 안에 겹쳐진 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질 때, 바쁨이 줄어들 때, 외부 자극이 적어질 때, 그 겹쳐진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위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많아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부터는 앞으로만 달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 과거는 정리되지 않은 짐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과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은 후회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라 삶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과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 베르그송의 철학을 통해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억지로 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 현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만약 요즘 과거가 자주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베르그송이 말한 기억과 의식의 관계를 통해 왜 특정한 과거만 반복해서 떠오르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거를 똑같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았어도 어떤 장면은 자주 떠오르고 어떤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왜 하필 그 일만 계속 떠오르지? 잊고 싶은 건 왜 안 잊히는 걸까? 하지만 베르그송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꿉니다. 그는 기억이 선택되는 기준이 과거의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의 연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과거의 기억은 무작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어딘가에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 일인데도 지금의 나와 감정적으로 닿아 있는 기억은 자주 떠오릅니다. 반대로 지금의 삶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기억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납니다. 베르그송은 기억을 저장된 영상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억을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의식이 불러오는 재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항상 지금의 상태에 맞게 선별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불안했던 과거가 떠오르고 조용해질 때는 조용했던 장면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 과정은 의식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이해하려는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이 더 자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서 의식은 자기 안쪽으로 더 깊이 향합니다. 이때 과거의 기억은 정리되지 않은 짐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설명해주는 참고 자료처럼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는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한 의식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베르그송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더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 기억 자체보다 지금의 나와 어떤 부분에서 닿아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과거의 기억들이 왜 밤에 더 선명해지는지,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으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잘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시선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소리를 듣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의식이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조용히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이 어두워지고 주변이 조용해지고 몸의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이때 의식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향합니다. 베르그송은 이 상태를 시간이 느슨해지는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낮의 시간은 시계처럼 앞으로만 흐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해야 할 일, 끝내야 할 일정, 지켜야 할 약속이 시간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밤의 시간은 이 흐름이 느려집니다. 앞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잠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식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과거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함께 있었던 기억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베르그송은 이를 지속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속의 시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잘려 나뉘지 않습니다. 서로 스며들며 한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과거의 장면이 지금의 감정과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오래전의 말 한마디가 지금의 마음과 닿아 있고 예전의 선택이 지금의 나와 이어져 느껴집니다. 이 겹침은 불필요한 생각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 삶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떠오르는 과거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삶의 연결을 보여주기 위해 조용히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 기억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면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감정이 커지기 쉽습니다. 베르그송의 관점에서는 이 기억을 판단하지 않고 지나가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금의 나를 비난하려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설명하려고 잠시 스쳐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과거 생각이 후회로 굳어질 때와 의미로 바뀔 때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과거를 떠올려도 어느 날은 그저 스쳐 지나가고 어느 날은 유난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같은 기억인데도 느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르그송은 이 차이가 과거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지금의 내가 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바꿀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기억은 후회로 굳어지고 어떤 기억은 의미로 남습니다. 그 차이는 판단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자신을 심판하면 기억은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려 하면 기억은 의미로 바뀝니다. 베르그송은 과거를 고정된 기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의식에 의해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억이라도 삶의 시기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만 보였던 일이 나이가 들어서는 선택의 흔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때의 나를 살게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과거는 나를 괴롭히는 재료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베르그송은 후회에 오래 머무는 이유를 시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과거를 이미 끝난 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지금의 나를 과거의 기준으로 계속 재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금의 나 안에 겹쳐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 겹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고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릴 때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시선이 생기면 과거는 후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이해의 깊이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떠오르는 과거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지금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방법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걸까? 하지만 베르그송은 과거를 잊으려는 이 태도 자체가 오히려 기억을 더 붙잡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잊으려는 순간 의식은 그 기억을 계속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그 기억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밀어낼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베르그송은 기억을 적처럼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억은 우리 삶을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게 돕기 위해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두는 방식입니다. 과거가 떠오를 때 그 기억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훈을 찾지 않아도 되고 정답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 기억이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기억은 감정을 자극하는 힘을 조금씩 잃습니다. 베르그송은 이를 의식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쥐고 흔들지 않을 때 기억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완전히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급함을 내려놓을수록 기억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태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삶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베르그송의 말처럼 삶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겹쳐진 시간을 함께 안고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과거가 떠오르는 지금의 상태가 왜 충분히 자연스럽고 삶의 깊이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과거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 그 현상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간을 살아내는 방식의 변화일 수 있다는 것을 베르그송의 철학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가 떠오른다는 것은 삶이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시간은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 증명해야 할 것, 놓치면 안 되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시선을 바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는 과거를 돌아볼 여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부터는 속도가 느려지고 외부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이때 의식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향합니다. 베르그송이 말한 것처럼 이 순간에 과거는 문제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금의 나를 설명해 주는 시간의 층으로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거가 떠오를 때 그 기억을 밀어내거나 재빨리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확인하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 상태일 뿐입니다. 그 느려짐은 퇴보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베르그송은 삶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느냐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떠오르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나는 이 시간을 살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인생의 후반에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다그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요즘 자주 떠오르는 과거의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 장면이 어떤 감정으로 남아있는지만 짧게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감정만 잠시 남겨두고 다음 이야기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